네, 여방 시작합니다. 그리스 긴축안 통과안이 우리는 어제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베팅을 한 상황에서 오늘은 좀 밋밋한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상황 볼게요.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 주식소녀 이수목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6월보다는 7월이 더 나을 거라는 증권사의 전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네. 네, 이수목주님께서는 그런 의견보다는 좀 사실적인 면에 보자라는 그렇죠. 면이네요. 예, 수치 같은 게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보고서 네.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시황을 봤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정확하게 어떤 딱 핵심 포인트를 찍은 게 아니라 굉장히 애매모호한 시황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차라리 오늘 너무 높게 시작해서 음봉이 길게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좀 상승폭을 좀 유지했다는 것에 더 중점을 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마감 분석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의회에서 재정 긴축안 승인이 찬성 155표, 이 반대 138표. 이렇게 되면 지금 찬성 쪽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밋밋했던 상승폭 어떻게 봤는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이수목 주임님. 네. 밋밋했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뭐 어떻게 보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네.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약간 좀 걱정했던 그리스 의회 780억 유로가 절감하는 이 계획안이 통과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상승했던 모습이 보였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융주의 격포제가 있었죠, 미국에서. 5월 특히 계약 단계 주택 매매 가 예상 밖의 증가를 해서 미국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참 이상하게요. 왜 이렇게 월말만 되면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이렇게 기관들도 사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 초반에는 기관이 매도를 좀 하다가요. 외국인들이 특별한 포지션을 보이지 않자 기관이 조금씩 매주 포지션을 좀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상하게 월말만 되면 또 사람이 긴장감이 좀 풀어지고 다음 달에 대한 이런 조금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에 대해 계획안이 통과를 했지만 앞으로 잔존하는 문제들, 이게 허리띠를 조였다라는 의미지 네. 좋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론 후강에 대해서 너무 이 효과를 노리지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냉정하고, 제 생각에는 7월달 초반에 굉장히 이 대선 테마주를 비롯해서 코스닥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릴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이런 그 후강 효과 노리지 말고 좀 매매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7월의 전망, 한양증권의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한양증권에서도 이제 거의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네. 상승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이미지 가격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실적이 나오면 나쁘면 원래 나빴으니까 오히려 이게 좋게 나오면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인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긴축안이 잘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으로 작용이 되면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00포인트 선까지의 추가 상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만 2200포인트에서는 한 번쯤 매도하고 그 이후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양증권의 증권사 7월 전망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증시 상승 국면이 예상되고 2분기 실적 실망감이 좀 이미 반영이 됐다. 대매 변수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다. 2200포인트 차익 실현 후 트레이딩 관점 접근 유효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통자막이 좀 못 나갔군요. 자, 유진투자증권 장대진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달 중순 유로존과 이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120억 유로 규모의 이제 구제금융 오차분을 이제 그리스가 받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오늘장 시황 판단과 함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예, 오늘 그리스 문제가 좀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120억 달러를 갖다가 5차 지원금을 갖다가 7월 3일에 이제 지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세부적인 상황을 갖다가 또 표결에 붙인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가 좀 상승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 심리도 다소 안정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주가가 오늘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보셨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도 아침에는 강했다가 다시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로 돌아서니까 다시 약해졌다가 그런 식의 어떤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매도를 갖다가 안 하는 그 대규모로 매도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투자 심리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크게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제가 종목들을 쭉 보더라도 이번에 이제 차화정 중에서 자동차가 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버티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승에 좀 한계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현물하고 그런 방향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등락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좀 체크해봐야 될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전소연구원님,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성장률을 한 5%에서 4.5%로 좀 낮춘 것 같나요? 네, 오늘 이제 어제 가계부채 대책과 이제 이어서 이제 오늘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일단 성장률은 5%에서 4.5%로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서민 경제에 대한 이런 물가를 관리하겠다라는 이런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경제 지표와 그리고 체감 지표가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괴리감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이제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물가를 높였다라는 것에서 좀 현실성으로 좀 접근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요. 일단 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물가를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좀 미진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후에 이제 건설 관련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도 함께 내놨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시장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건설업계에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규제 측면에서도 좀 그렇고 그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서도 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이런 점은 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업종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 종목별 흐름을 보면 밋밋한 흐름 속에서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화정에서는 차는 오늘 좀 강세였고요. IT는 좀 부진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대모비스의 신고가에 좀 의미를 두는 전문가들도 많았는데요.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차화정에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 한 EU FTA 네. 관련 수혜주가 가장 이제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들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일단 유럽연합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흐름이 중국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에 그 FTA에 대해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전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 30%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심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실익이 계속해서 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인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증권사라던가 연구소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LED 관련주 그리고 항공 운송 관련주들도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관세가 철폐가 되고 유럽 쪽에서는 이 LED 조명에 대한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항공과 운송 관련주는 이렇게 수출 물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이런 이익 모멘텀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한양증권에서는 이 관련 종목을 한 이후 FTA 수혜를 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예, 보고서라기보다는 네. 테마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한 업종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담당 연구원 분께서 그 추천 종목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업종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업종들이 FTA를 받았을 때 이러한 강점들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일시적으로 이제 탐방 보고서처럼 이렇게 낸 거죠. 네.
자,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보험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증권도 오래간만에 올랐습니다. 현대해상이 좀 실적이 좋았습니다. 한번 판단을 잠시 후에 장대재 부장님께 해보고요. 은행에 대해서는 전소영 의원께 여쭤볼 텐데 어제 가계 부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아주 야심차게 발표가 됐는데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논란이 뜨거워요. 네. 예, 어느 증권사는 이 은행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 하는 반면에 네. 어떤 증권사는 또 은행주에 대한 이런 악재들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은행이 가계부채 대책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은 맞는 게 이 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인 예대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익원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밖에 이제 전에 계속해서 이 랩 판매가 6월 달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가계부채 대책과는 이제 관련이 없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은행주 전반에 있어서는 이제 뭐 가계부채 대책은 부정적이지만 그 밖에 뭐 랩 판매라던가 이런 다른 요소들은 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더 이슈를 작용하는지를 좀 따라서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어떤 증권사인지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은행들 대출이 축소 불가피하다라면서 투자 의견 안 좋게 얘기를 해줬고요. 대우증권에서는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욱 주임님 어떻게 보세요?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나라가 어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평가를 드린 부분이 이자만 겨우겨우 내면서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돈이 좀 목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했던 서민들한테 이걸 원금과 같이 분할을 해주겠다라면 이게 갑자기 굉장히 가계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갚아야 될 빚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못 갚게 될 수 있는 상황,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결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은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관점은 이번에 가계대책이랑은 별로 사실 영향은 좀 같이 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장대진 부장님. 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보험업종, 오전보다도 상승폭을 넓혔는데 그 배경과 함께 전망해 주실까요? 대응 전략이요? 지난주에도 한번 보험주를 갖다가 좀 이야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발목을 잡았던 그리스 문제가 좀 일단락이 되니까는 같이 내리러 왔던 게 보험주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이 6월 말일로 해가지고 윈도 디렉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주가가 더 올란 종목을 갖다가 더 실어버려 가지고 주가를 더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상승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오늘 또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해상이라든지 삼성화재가 5월달에 실적을 갖다가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삼성화재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제 5월달에 영업 수익 같은 게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8% 정도가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특히 보험주 중에서 이제 손해보험이죠. 손해보험 쪽에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좀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생명보험 쪽에서는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지 않지만은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제 실비보험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익도 마찬가지로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비용 같은 게 별로 발생이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보험이 이제 사고 나거나 그런 점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익이 커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맞물려가지고 보험주도 상승했고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지만은 금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4세대 LTE 서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별별 랭킹에서 이승욱 주임님께서 이미 한번 테마로 짚어주신 바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불과 나흘 전이네요. 네. 예. 이제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익숙해지셔야죠, 그런 거. 그러니까요. SS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승욱 주임님께서 얘기한 종목들. 자랑하기도 이제. 그렇죠. 민망스럽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슈를 짚어볼게요. 네. 이제 LTE 상용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이슈 관심을 가져도 좋고, 테마의 흐름 어느 정도 접근 유효한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LTE와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금 뭐 거의 대립을 하고 있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경쟁 구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위를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관련 업종들에 대한 수혜는 이순복 주임님의 전에 발키리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별별 랭킹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이 4세대 롱거리 이 롱텀 에볼루션 이 통신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됐을 때 과연 이거를 4G로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제 수익성들이 판가름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 4G가 무제한 요금제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4G로 전환될 때까지는 조금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통신사에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신 요금 인하 악재가 반영이 돼서 계속 주가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관심이 이제 솔솔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이 롱텀 에볼루션을 별별 랭킹에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봤더니 이제 SK텔레콤에서 굉장히 멋있는 CF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4G에 대한 휴대폰이 9월 달에 제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테마들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9월 달에 이제 상용화가 실질적으로 된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이슈화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온세텔레콤이 10% 급등을 했습니다만 KT는 또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8일 연속 200만 주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수목 주임님, 어제 여의도에 피대피령 있었던 거 아세요? 봤어요. 아니, 여의도 여직원을 대상으로 빨간색 페인트를 투척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대요. 3명이나 지금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상승장을 좀 기원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고점에서 물린 한 투자자가 화가 나서 그랬다라는 건데 참 별별 일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증권회사 다니는 여자처럼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대상으로 던지진 않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자, 전문가들은 이제 앞다퉈서 안도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과 함께 하반기 7월달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입니다. 사실 지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 좀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직도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확실히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리스에서 또 미국으로 또 시선이 옮겨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7월 달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부채의 연장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시장은 지금 그리스 해법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게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조금 더 반등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60일 이평을 상향 돌파해야 다시 한번 뭐 상승 랠리, 거래량이 실리면서 나오는 이런 상승장을 한번 이제 겪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S&P에서 만약에 그 8월 2일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 부채 한도 증액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에 신용 등급을 D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만큼 7월 달에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의 그 부채 연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오늘로서 이제 종료가 되는데요. 네. 미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내년 주식에 14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계속 좀 넓혀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서 매수해 주는 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마다 좀 지지하는 선에서 좀 받쳐주는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6월 말 되면 이제 대부분 증권사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핵심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미국이 이제 뭔가 또 히든 카드가 나올 때까지는 방향성을 좀 아직까지는 정확히 잡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제가 봤을 때 7월달 증시는 제가 이제 뭐 어제 이혜리 앵커님이 뭐 휴가를 갈 때 매수할 종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단 7월달 초반에는 굉장히 이 대선 테마주를 비롯해서 테마주들이 극성을 네. 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선 테마주를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은요, 7월 7일 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 통합 연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것 같은데요. 자, 작년 이제 하반기에는 박근혜 전 대표의 인맥으로 관련된 대선 테마주가 큰 한번 움직였는데 이제는 라이벌이 생기면서 그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서 이 정책에 대한 관련 그리고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슈도 계속 커질 수 있는 이 테마로 클 거기 때문에요. 어느 때보다도 테마주에 대한 점검, 매매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로써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네. 상반기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종목 10가지 중에 보령 메디앙스가 5위권 안에 들었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하반기에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10위권 내의 종목 내일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장대준 부장님, 네, 내일장 대응 전망과 함께 그 전망 같이 해주실까요? 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개별주들이 좀 이제 극성을 좀 부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떻게 주가가 내려갔던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속속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유럽의 그 그리스 문제는 좀 일단락됐지만은 앞으로 다시 이제 유럽 다른 나라들의 어떤 국채 문제, 상한 등의 문제,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정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선히 상승하거나 오히려 그 기간 조정을 갖다가 조정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시장을 갖다가 주도해서 올라갈 종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게릴라식으로 낙폭 과대주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테마를 부렸던 뭐 개별주라는 테마주들이 상승을 좀 기대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히토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좀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매적으로 해가지고 개별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7월 들어서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실적이 이상이 없는지를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까지 상반기 마무리를 졌습니다. 하반기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경제도 안정화되고 주식시장도 더 좋은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우방 함께했습니다. 한양증권의 전소연구원, 주식소녀 이순복주임, 유진투자증권 장대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